자, 프린팅을 보시면 여기 그 타이틀 기본 사용 방법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타이틀 응용 방법, 그 글자 입력하고 꾸미는 거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사용자 폰트 설치하는 것도 알려드릴 건데, 요거는 아마 내일 하게 될 거예요. 오늘 시간 안 될 겁니다. 좀 길어요, 분량이. 자, 타이틀러. 자, 이 타이틀러 이름 기억해 놓으시고, 타이틀러도 중요한데, 정식 이름이 타이틀. 자, 이 타이틀이라는 이름을 꼭 기억해 놓으세요. 타이틀. 여러분들의 타이틀은 뭐예요? 본인의 타이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타이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내가 하는 일이 뭐 직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역할, 페르소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프리미어에서 이 타이틀은 영상 위에 만드는 글자, 도형,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타이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로 이 타이틀로 하는 작업이 제목 만들기, 자막 만들기, 그리고 뭔가 영상 위에 설명문을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을 타이틀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타이틀을 만드는 도구가 타이틀러예요. 타이틀러. 문제는 얘가 CC 2023 버전부터 얘가 없습니다. 사라집니다. 2022 버전까지는 있어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거예요. 타이틀러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입력 방식으로 글자를 도형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편한 부분도 있고 좀 좋아진 부분도 있어요. 일단 좋아진 거는 글자 전체 수정하기가 쉽고 입력하기가 쉽고 특히 한글 입력하기가 쉬워요. 자, 타이틀러 이름 기억해 놓으시고 최신 버전에는 없다. 그래서 지금 이 타이틀러를 배우시고 나서 만약에 수료하시고 나는 최신 버전을 사용할래. 그러면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없으니까. 대신 다른 편리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잠깐 배우시면 되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타이틀러를 불러오는 방법은 총 5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실행이라고 적어놨는데 실행이 아니고 10개예요. 제가 왜 실행했는지를 모르겠어요. 타이틀러 열기. 타이틀러는 프리미어 안에서 별도로 열어서 사용하는 도구 창이에요. 그래서 열기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별도 프로그램 아니라 별도 창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교재 만드는데 3주 걸렸다고 했죠. 3주 만에 진짜 코피 터져가면서 하다 보니까 오타가 많아요. 자, 타이틀러를 여는 방법은 불러오는 방법 총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1번과 2번을 주로 이용합니다. 1번과 2번. 다른 것도 있는데 다른 건 제가 따로 설명하진 않아요. 하지만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1번과 2번 주로 사용하니까요. 모든 걸 다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받아들이시는 분들 너무 어려워하셔. 그래서 저는 딱 함축해서 2가지만 딱 설명드릴 겁니다. 자, 일단 불러와 볼게요. 자, 가장 기본적인 전통적인 메뉴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따라서 눌러주세요. 파일, 뉴, 타이틀 눌러요. 파일 메뉴, 뉴 메뉴, 타이틀 메뉴 눌러요. 이렇게 한 단계 더 들어가는 이 메뉴가 좀 불편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아마 메뉴가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 조심스럽게 옆으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삐끗하면은 다르게 들어가요. 자, 파일 뉴 타이틀 누르셨나요? 파일 뉴 타이틀. 그러면 이런 창이 나옵니다. 여기 뉴 타이틀 창이 떴죠. 여기 가운데 비디오 세팅 쪽은 보실 필요 없고요. 아래쪽에 이름. 자, 지금 보시면 그냥 타이틀 01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만약에 제목이라면 제목, 자막이라면 자막, 설명이면 설명, 그런 식으로 용도별로 이름을 적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이 타이틀 01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용도별로 적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 타이틀 01 그대로 사용하시게 되면 뒤에 있는 이 숫자가 자동으로 다음에는 2, 다음에는 3 자동으로 이렇게 카운팅이 돼요.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 그냥 그대로 타이틀 01 두고 오케이 눌러.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별도의 타이틀러 창이 열립니다. 자, 이러한 창들은 아시죠? 창 머리 잡아서 이동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 쪽으로 위쪽으로 왼쪽 위에 붙여 놓으시고, 그리고 이러한 창들은 크기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오른쪽의 테두리, 아래쪽 테두리를 잡아서 최대한 많이 늘려줘요. 최대한 많이. 요거 창 크기 조절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시로 바뀌어요. 됐어. 이렇게 늘려놨습니다. 그리고 요 타이틀러 안에 보면은 각 영역이 따로따로 나눠져 있죠. 요 영역에 있는 요 가로선도 이렇게 세로선하고 가로선을 이동하면은 이렇게 범위를 결정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런 사용하시면서 본인 취향에 맞게 작업 스타일에 맞게 꾸며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타이틀러 들어오시면 위에 화살표 도구 있죠. 얘를 선택해 줘요. 이게 선택 도구인데요. 항상 기본 이 선택 도구로 변경을 해 놓으세요.
다른 도구가 선택되어 있으면 기능이 작동하면서 뭔가 만들어지고 입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공클릭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택 도구로 바꿔놓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혹시 저처럼 이렇게 선이 나와 있는 분도 있고 선이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선 없는 분, 선 다 나와 있나요? 요 선은요 껐다 켰다 할 수 있는데 이 검은색 화면을 오른쪽 버튼 클릭해 볼래요? 그러면 메뉴가 나오고 메뉴에서 뷰 메뉴에서 쉐이프 타이틀 마진과 쉐이프 액션 마진 요 두 개예요. 요거 기본 그냥 켜놔요. 요게 이제 필요하면은 켜고 필요 없으면 끄면 됩니다. 지금은 켜놓겠습니다. 자, 화면 구성 좀 설명드릴게요. 교재 118조 아래쪽에, 자 118조 아래 보시면서 참고하시면서 비교하시면서 설명 드려주세요. 책에 없는 내용도 설명드릴 거니까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이런 화면 구성들이 눈에 딱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눈에 딱 들어오려 그러면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많이 사용해야 되고 많이 봐야 되고. 그래서 뚫어지게 봐요. 뚫어지게. 자, 봅시다. 자, 왼쪽 위에 편집 도구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 편집 도구. 자, 이 많은 도구를 다 사용하느냐?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 개만 딱 씁니다. 두 개만. 요거 화살표. 선택도 미안해. 세 개예요. 자, 화살표. 그리고 화살표 아래는 T가 글자 입력 도구예요. 글자 입력 도구. 그리고 아래 좀 내려가서 여기 직사각형. 요게 박스 그리는 사각형. 요 당장은 요 세 가지만 사용하기. 세 가지. 나머지는 또 하면서 필요하면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요거 세 가지만 쓸 거니까 세 가지만 요것만 다 기억해놔요. 선택 도구, 글자 입력 도구, 그리고 박스 그리는 도구. 자, 요 도구창 아래쪽에 보시면은 정렬 도구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누를 수 없죠. 이제 우리 입력해 놓은 거 없잖아. 자, 이 정렬 도구도 가운데 요것만 사용합니다. 센터 쪽에 있는 거 요 두 개만 사용합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은 여기 119쪽에 다 있어요. 그다음에 가운데 검은색 화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편집 공간이에요. 여기서 이제 글자 입력하고 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죠. 지금 우리가 뭐 올려놓은 게 없어서 지금 그냥 까만 화면 그냥 꺼져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편집 화면 왼쪽 위에 보시면 왼쪽 위에 현재 작업하고 있는 타이틀 이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타이틀 01 작업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요 버튼, 이 버튼이 뭐냐면 현재 여기서 만들어 놓은 타이틀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새 타이틀을 만드는 거예요. 요거 누르면 입력된 타이틀을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얘가 타이틀 02가 돼버려. 그래서 얘는 타이틀 복사하는 기능 복사. 현재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새로운 타이틀을 만들어주는 복사 버튼입니다. 그리고 요 두 번째. 얘는 뭐냐면 영상에 보면은 자막이 위로 올라가는 자막이 있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는 자막이 있죠. 요거 롤 자막이라고 하는데 이 롤 자막 만드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글자 속성 설정하는 건데 아직까지 글자 입력하는 게 없어서 아무것도 안 떠요. 넘어가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작업 영역 아래쪽에 타이틀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죠. 아무것도 누르지 마세요. 요 타이틀 스타일은 글자 속성을 미리 만들어서 등록을 해 놓은 건데 아무것도 누르지 마세요. 누르면 안 돼. 누르면 컴퓨터 껐다 켜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 스타일은 우리가 전혀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여기 보시면 여기 스타일 쪽에 보면은 이게 한글 보이는 거 있죠. 그죠? 이게 뭐냐면 한글 폰트를 한글 글꼴을 여기다 미리 등록을 해 놓은 거예요. 자, 이거 프리미어 프로 CS6의 타이틀러가 한글 입력하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한글 폰트 이름도 한글로 안 나와요. 영어로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한글 폰트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 그래서 그나마 좀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거 스타일에 등록해 놓고 사용하는 방식을 주로 활용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 건데 아마 한 개, 두 개 아마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는 수업할 때 등록해 놔가지고 요거 등록하는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 속성 설정창 보면은 몇 가지가 있지만 아직까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기본값만 있고 만들어진 게 없는데 글자 입력하거나 도형을 만든 다음에 선택을 하면 쫙 펼쳐집니다. 세부적으로. 아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게 기본 화면 구성이에요. 자, 이 타이틀러는 별도로 저장하는 기능이 없어요. 요 창을 닫으면 타이틀러의 요 X 눌러서 창을 닫으면 자동으로 저장돼. 눌러봐요. 그러면 타이틀러가 닫히면서 보시면 프로젝트 창에 타이틀 01 들어가 있죠. 이렇게 자동 저장돼요. 실시간으로 저장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실시간으로. 자, 요걸 이제 수정하려고 하면은 요 타이틀 요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더블 클릭. 그럼 다시 타이틀가 열려요. 그러면 조금 전에 타이틀 01 그대로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다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 구성 요 정도만 설명드릴게요. 타이틀을 닫아버려요. 직접 하면서 하나씩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글자 입력하는 거 해봅시다. 글자 입력하는 거 해볼게요. 자, 우선 이렇게 교재 119쪽에 보시면은 제가 주황색 표시해 놓은 거 있죠. 지금 당장 사용하는 거. 선택 도구, 셀렉션 툴, 글자 입력 도구, 타입 툴. 그리고 도형 만드는 거 13번 렉탱글 툴. 요 사진 그리기. 그리고 다음 쪽에 보시면은 120쪽에 정렬 도구도 센터 쪽에 있는 버티컬 센터와 호리존탈 센터 두 개. 요거는 뭐냐면 내가 선택한 대상, 글자나 도형이에요. 내가 선택한 대상을 화면 기준에서 가운데 정렬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둘 다 누르면 화면 정가운데 들어가요. 이런 정렬 도구, 요거는 주로 제목을 화면 정중앙에 넣을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121쪽에 자, 속성 설정 창에 보시면 당장 사용하는 게 글꼴, 글자 스타일, 글자 크기, 그리고 필 쪽에 색깔 선택하는 거, 그리고 테두리 넣는 거. 그리고 오늘 사용할 거 요거 섀도우 함께 체크해놔요. 오늘 사용하게 될 겁니다. 섀도우 체크. 요거 그림자 넣는 거예요. 그림자 넣는 거. 그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딱 필요한 것만 사용하니까 우리 배운 것만 잘 사용하셔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글자 입력하는 거 134쪽 갑니다. 자, 다시 타이틀 만들기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불러놓고 할게요. 자, 새 타이틀 만들기 들어갔는데요. 가장 아직까지는 메뉴 이용합시다. 파일, 뉴, 타이틀 들어가요. 그러면 보시면 자동으로 타이틀 0이 나오죠. 이렇게 숫자는 계속 붙어가요. 일단 그대로 OK 눌러요. 자, 교재 수정할 게 좀 있습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서 한 개를 빼먹었어. 뭐냐면 글자 입력하는 순서를 적어놨는데요. 여기 글자 입력 도구 선택은 1번 맞아요. 그리고 화면 클릭해서 글자 적는 2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 이 선택 도구로 변경하는 게 3번이에요. 그 다음에 글꼴과 크기 변경이 4번 되겠습니다. 이 순서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적었죠? 자, 해봅시다. 자, 저를 따서 눌러주시겠어요? 자, 글자 입력 도구 선택, 그리고 화면을 클릭해요. 그러면 클릭하면 이렇게 커서가 깜빡깜빡거립니다. 자, 한글을 입력해 보실 건데 한글이 바로 나오는 분도 계실 거고 이상하게 나오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일단 입력해 볼래요? 글자 입력했으면 선택 도구로 변경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한글로 나오는 분이 계실 거고, 그리고 요 두 가지 형태로 나올 거예요. 이쪽 또는 이쪽. 둘 다 정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나오든지 그냥 입력해 놓고 대기하십시오. 근데 이렇게 나오는 분은 요 한글 폰트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은 이렇게 한글이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프리미엄은 기본적으로 영어 영문 글꼴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문 전용 글꼴이기 때문에 한글 표현이 안 돼서 이렇게 X박스, 줄여서 액박이라고 액박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 이거를 한글로 변경을 해야 돼. 자, 선택 도구로 입력해 놓은 글자를 선택하세요.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글자체를 바꿀 수 있는 곳이 상단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는데 저는 주로 오른쪽 거 이용합니다. 자, 글자를 선택하시고요. 폰트 패밀리 항목을 펼쳐봐요. 펼치기. 그러면 이렇게 폰트 목록이 쭉 나오는데요. 자, 폰트 목록에서 요 스크롤 바를 쭉 끌고 내려가셔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렇게 한글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때부터 한글 폰트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거를 찾느냐,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안 되거든요. 어떤 거를 찾느냐 하면은 윈도우에 기본 포함되어 있는 맑은 고딕체를 선택할 거예요. 요거를 찾으세요. 찾아봐요. 찾아서 선택하세요. 다른 건 선택하지 마세요. 요것만 선택해요. 요것만. 자,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있다고 아무거나 선택해서 사용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내용 증명이 날아올 겁니다. 폰트 구매 이력을 증명하라, 소명하라. 내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내일. 무섭습니다. 요 맑은 고딕체는 윈도우에 기본 포함되어 있는 무료 한글 글꼴이에요. 그래서 마음 놓고 이용해도 된다라는 거.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CS6에서 한글 입력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어떤 게 한글 폰트인지 모르고 어떤 게 무료 글꼴인지 몰라서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름 중에 이렇게 맑은 고딕 있으면 찾아서 선택을 하면 이렇게 한글로 바뀝니다. 자, 지금 이렇게 선택한 이 글꼴을 우리는 여기 스타일에다가 등록을 해 놓을 거예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니까 이거를 기본 한글 글꼴로 설정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 다른 거 누르지 마시고 제가 누르라는 것만 눌러주세요. 자, 여전히 글자를 선택해 놓으신 상태에서 폰트 스타일을 펼치기 눌러보시면 펼치기. 요 글꼴은 굵기를 세 가지를 지원해줘요. 세미라이트 가는 거, 레귤러, 보통, 볼드, 진한 거.
여기서 레귤러 선택, 레귤러 선택. 그러면 조금 글자가 좀 두꺼워졌을 거예요. 이게 표준 굵기예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가 지금 100대 있죠. 크게 뭐 의미는 없는데 얘 클릭해서 50이라고 입력해 볼까요? 50, 50 엔터.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입력하시고 엔터를 키를 누르시거나 빈 곳을 클릭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값이 바뀌어서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밑에 에드펙트 얘가 혹시 100이 아니라 다른 값이 있으면 클릭해서 100으로 바꿔주세요. 이거는 글자의 장폭인데요. 장폭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100 유지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미리 캔버스인가? 디자인 작업할 때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원본의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하라고. 글자의 원본 가로 세로 비율도 유지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이 글자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이유가 있거든. 그런데 가끔 가다가 고딕체인 경우는 한 줄에 좀 더 글자를 빡빡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장폭을 95에서 한 97% 정도 살짝 줄입니다. 그러면 좀 더 글자가 살짝 좀 좁아져서 더 많이 올라가요.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 밑으로는 거의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00을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100. 자, 그리고 색깔. 필 항목이 색깔 채우는 항목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이쪽에 값 설정하는 부분에서 값 설정하는 영역에서 마우스 휠을 돌리지 마세요. 마우스 휠 돌리면 이 값이 바뀌어버려. 그 내가 의도치 않는, 내가 원하지 않는 값을 바뀌어버려서 좀 곤란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 휠 돌리지 마시고, 그래도 난 손가락이 근질근질해, 돌리고 싶어. 그러면은 이쪽에 이름 있는 곳, 여기에다가 마우스 포인터 두시고 휠 돌리면 돼. 알겠죠? 자, 색깔 보면은 칼라 쪽에 색깔 선택 창이 있어요. 얘를 클릭하세요. 여기 색깔 창을 클릭하면 이렇게 칼라 피크 창이 나와요. 요거 잠깐 설명드리면 가운데 있는 길쭉하게 되어 있는 무지개처럼 되어 있는 이게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색깔이 있는 영역을 찾아주는 거예요. 여기를 클릭해서 마우스를 위아래로 드래그 해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왼쪽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색깔이 있는 것을 찾아주면 돼. 요걸 좀 더 단순하게 보고 싶어. 그러면 only 웹 컬러를 체크하시면은 이렇게 단순화됩니다. 그 색깔을 좀 단순화시켜서 선택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일단은 우리는 풀어놓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글자를 처음에 입력하시면 흰색이 아니에요. 조금 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일단 흰색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흰색을 할 거예요. 흰색을 바꿔주는 방법. 자, 이쪽에 왼쪽에 색깔 선택하는 창을 클릭해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가 하나 보이죠? 이게 현재 선택된 색깔이고 이쪽에 현재 선택된 색깔이 보여요. 그래서 이거 보고 내가 색깔 그냥 클릭해서 마우스 움직이면 색깔이 계속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해서 원하는 색깔 찾아가시면 되는데, 자, 일단 우리가 흰색을 하기 위해서 요 색깔 선택하는 요 동그라미를 왼쪽 아래 구석으로 끌고 가야 되거든요. 방법은 클릭해서 쭉 가다가 모서리 끝까지 가면 계속 나가버려. 그러면 색깔 선택하는 동그라미가 못 따라와서 끝에 딱 걸려. 그러면 흰색이에요. 흰색. 검은색은 왼쪽 위가 검은색이에요. 쭉 나가면 돼. 자,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두 가지 색상 코드 값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흰색과 검은색입니다. 자, 보시면 왼쪽 아래로 쭉 나갔을 때 여기 샵 옆에 나온 숫자, 이게 문자 보이죠? 이게 16진수거든요. 이게 F6개가 흰색이, 검은색은 0, 6개. 그래서 이거 클릭해 가지고 지워버리고 0, 6개를 입력해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동그라미가 위에 올라가고 검은색이 나옵니다. 다시 클릭해서 F6개 지워버리고 F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F6개. 요 두 개는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요거 기억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프리미어가 좀 더 반가울 겁니다. 자, 흰색 F6개 해놓고 OK 눌러요. OK. 나중에 완전히 빨간색, 완전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하늘색 선택하는 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폰트 패밀리 설정했고요. 폰트 스타일 설정했고, 폰트 사이즈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설정했어. 이제 요 설정된 값을 그대로 등록을 해 놓을게요. 그래야 다음에 또 그냥 선택해서 쓰지.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는 방법. 자,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타이틀 스타일 창이 있어요. 오른쪽 끝에 쭉 가보시면, 이 창의 오른쪽 끝에 쭉 가보시면 여기 줄 4개짜리 버튼이 보일 거예요. 보이나요? 얘도 이름이 있다. 얘는 패널 메뉴라고 불러요. 패널 메뉴. 눌러봐요. 패널 메뉴.
자, 패널 메뉴를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펼쳐지고 메뉴에 보면 이렇게 뉴 스타일 보이죠? 뉴 스타일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름 입력하는 칸이 나오죠? 이름 지워버리고 맑은 고딕이라고 적어줍니다. 맑은 고딕 그리고 OK 눌러요. OK. 자, 이름 입력하시고 OK를 누르면 아래쪽에 이렇게 스타일이 등록이 될 거예요. 얘를 클릭해서 위로 쭉 끌어올려요. 끝까지 끌어올려버려요. 쭉까지 올라가시고 그러면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등록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요거 삭제하는 방법은 삭제하고자 하는 스타일을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딜리트 스타일 누르면 삭제할 수 있어요. 자, 스타일 등록했으니까 이제 스타일 등록한 걸로 이제 글자 입력하고 할 겁니다. 타이틀로 닫으시고요. 닫아버려요. 자, 이제 제목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제목을 만들면서 글자 속성 설정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밑그림이 좀 필요합니다. 밑그림. 자, 밑그림으로 사용할 소스 좀 가져오게 할게요. 저를 따라서 눌러주세요. 임포트 할게요. 파일, 임포트 하기 전에 어제까지 우리가 메뉴 눌러서 임포트 했죠. 이게 좀 번거로워서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쪽에 프로젝트 창 빈 곳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더블 클릭. 그럼 바로 임포트 창이 열립니다. 그럼 빈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죠. 자, 임포트 들어가신 다음에 바텀 화면 눌러서 여러분들 이름 폴더 열고 들어가시고 그리고 어제 우리 작업했던 벚꽃 축제 있죠? 폴더 열고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영상만 가져와요. 1번 영상, 1번, 2번, 3번, 4번. 내가 필요한 것만 선택하려고 하면은요.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클릭 하시면은 내가 필요한 것만 선택할 수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자, 1번, 2번, 3번, 4번만 선택하시고 열기 눌러놔요. 자, 열기 눌렀고. 자, 참고로요. 이렇게 2개 이상 가져오면 다 선택되어 있죠. 그래서 어제까지는 선택된 걸 풀었어. 그런데 지금은 4개를 다 올려야 되는데 이때는 풀지 않고 그냥 선택된 상태로 타임라인을 올리면 4개가 한꺼번에 쪼르륵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풀어주라고 한 거예요. 보통 하나씩 올려서 작업하니까. 근데 지금은 4개 다 올려도 되니까 이렇게 올려도 되겠습니다. 올리고 동키 전체 보기 하시고. 자, 이제 여기다가 제목을 하나 만들어 올리면서 글자 속성 설정하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프린트물 잠깐 보겠습니다. 타이틀 응용 부분에 봐봐요. 응용 부분에 영상 위에나 이미지 위에 글자를 쓸 때는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글자를 잘 보일 수 있게 이 가독성이라는 걸 신경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표적으로 박스와 테두리와 그림자 이 3가지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영상 위에는 배경 박스, 테두리, 그림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글자 크기와 폰트 스타일 있죠. 굵기. 글자 색상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전부 다 중요해요. 전부 다 중요해요. 보시면 흔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에 10번 영상 성격에 맞는 폰트를 잘 고르셔야 됩니다. 이게 꽤 어려워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하나씩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나오는 귀여운 영상에 진지한 궁서체를 사용한다고 생각해봐요. 아이들이 진지해집니다. 반대로 이제 진지한 다큐 영상에 귀여운 송골시체를 사용한다고 생각해봐요. 느낌이 안 맞아요. 자, 이런 식으로 영상 느낌이 안 맞는 글꼴을 사용했을 때 영상 보는 시청자들이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집중도가 떨어지면 가독성도 떨어진다라는. 그래서 모든 게 다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글자체, 글자 크기, 글자 색상 요거 5가지만 일단 전달해 드릴게요. 나머지는 실습하면서 글꼴까지 총 6가지. 자, 해봅시다. 참고로 먼저 말씀드릴게 이따가 제목을 총 4개를 만들어 볼 거예요. 4개. 그래서 영상 1번에 제목 1, 2번에 위에 제목 2, 3, 4 이런 식으로 올릴 건데 새로운 제목을 만들 때 소리 좀 끌게요. 새로운 글자를 입력할 때 내가 글자를 입력해서 보여줄 곳에 재생헤드를 갖다 놓고 작업합니다. 나는 만약에 2번 영상 위에 자막이나 제목을 올리고 싶어. 그러면은 재생헤드가 2번 영상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꼭 지켜주세요. 만약에 나는 2번 영상 위에 제목 작업을 할 건데 재생헤드가 1번 영상 위에 있고 여기에 제목이 올라가 있어. 그러면 이 제목 글자가 새로 만드는 타이틀러 배경으로 비쳐 보입니다.
그래서 글자 입력된 걸로 오해하거든. 그런 일이 많습니다. 이따가 아마 반드시 꼭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저는 가서 그러면 또 놀리기 바쁠 거예요. 자, 먼저 제목을 만들어 봅시다. 제목. 자, 이제 이름 정하기 들어갈 건데 파일 메뉴 눌러서 하는 게 좀 번거롭죠, 그죠? 메뉴가 이렇게 2단계 들어가면 이게 잘 놓쳐요. 그래서 잘 안 쓰고 어디를 하느냐면 여기 프로젝트 창 오른쪽 아래에 5개의 버튼이 있고요. 이 5개 버튼 중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버튼 눌러보세요. 자, 이 버튼은 New Item이라는 버튼이고요. ITM. 이게 한글로 하면 새 항목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항목을 만드는 버튼이에요. 요거 누르시면 여기에 타이틀이 있을 거예요. 타이틀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타이틀 창이 뜹니다. 자, 이제 이름을 정하고 들어갈 건데 타이틀 이름을 제목이라고 적어줘요. 제목. 그리고 OK 누르시면 이제 제목 타이틀이 딱 열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밑그림 보이죠? 조금 전에 그냥 까맸잖아. 자, 이 그림은 여기 타임라인에 올려놓은 재생 헤드가 있는 곳의 영상이 프로그램 창이 비쳐 보이고 이 프로그램 창에 있는 이 장면이 타이틀에 그대로 비쳐 보입니다. 그래서 같은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은 장면 나오면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타이틀로 가리고 보통 작업해요. 헷갈리지 말라고. 자, 이제 글자를 입력해 볼게요. 글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글자 입력 도구 선택 T 눌러요. 글자 입력 도구 T. 그리고 아래쪽에 스타일 쪽에 한 A라고 되어 있는 한글 스타일 클릭 선택. 그 다음에 화면 클릭. 글자를 입력해 볼까요? 2026 경주 벚꽃 축제죠. 근데 한글 입력할 때 뭔가 좀 이상한 거 없나요? 아무도 이상하면 이야기 안 해. 어떻게 이상해? 한 박자 늦게 나오지 않던가요? 왜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 불편한 상이 아닌가? 그래서 넘어갈까? 자, 그 설명 잠깐 들어줘요. 자, 제가 한글을 입력해 볼게요. 스타일 선택. 자, 한글을 입력을 하게 되면 바로 안 나와요. 왼쪽 위에 붙어 있어요. 그 다음 글자를 입력하면은 얘가 떨어진다. 그리고 새로운 데 그냥 위에 있어. 이게 번거로워요. 그래서 한 개 보면서 작업해야 돼. 근데 좀 숙달되면 그냥 그러냐고 그냥 막 쳐요. 그 전까지는 조금 어색할 거예요. 한 박자 늦게 나오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 마지막 글자를 입력을 했는데 얘가 안 내려와. 안 내려와. 어떻게?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세요. 오른쪽 방향키. 그러면 똑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입력해봐요. 2026 경주 벚꽃 축제. 좀 번거롭지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글자를 입력하시고 나서 바로 선택 도구로 변경해버려요. 선택 도구로 변경. 자, 선택 도구로 바꾼 상태에서 글자를 클릭 선택하시면은 이제 글자 속성을 변경할 수가 있죠. 그리고 글자 위치도 변경할 수 있어. 글자 위치를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고요.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글자 크기를 먼저 바꿔볼게요. 글자 선택해 놓으시고, 폰트 사이즈를 약 한 120이라고 입력해 볼까요? 폰트 사이즈 120. 아, 제가 글자 수정하는 거 설명 안 들었네. 그러고 보니까 지금 할게. 정신이 없어요. 자, 폰트 사이즈를 120으로 하면 글자가 커지죠. 이렇게 커집니다. 그리고 다시 폰트 스타일을 볼드로 해봐요. 볼드. 폰트 스타일을 펼쳐서 볼드를 선택하면 굵은 글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글자를 이렇게 약간 좀 아래쪽으로. 어제는 글자가 위에 있으니까 머리를 좀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글자를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아래로 대충. 아래로 내린 다음에 왼쪽 거 호리존탈 센터 가운데 정렬 요거 한 개만 눌러요. 다른 거 누르지 마시고 요거 한 개만 눌러요. 참고로 왼쪽 거 누르면 글자가 위로 올라갈 거예요. 오른쪽 거 눌러요. 오른쪽 거. 자, 요거 누르시면 이 글자가 화면 기준 좌우 기준 가운데로 딱 정렬됩니다. 그리고 타이틀로 닫으시고 만든 제목을 비디오 3번 트랙에 올려요. 아, 제가 이거 이름을 제목 1 하려고 했는데 그냥 제목이라 했네. 괜찮아요? 그 다음 제목 길이를 영상 1번과 함께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글자를 입력해서 올렸어요. 이제 글자 수정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수정하는 거. 조금 전에 수정하는 거 설명을 해야 되는데 깜빡했어. 자, 이렇게 입력해 놓은 글자를 수정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타임라인 올린 거랑 그리고 프로젝트 패널에 있는 거랑 둘 다 똑같아요. 아무거나 더블 클릭. 그러면 입력해 놓은 글자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선택 도구로 바꿔서 그 다음에 글자를 클릭 선택해 줘요. 클릭 선택. 이제 프리미어한테
나 이거 속성 설정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프리미어는 내가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몰라요. 꼭 누구 같네. 그래서 참 내 마음을 잘 알아주면 좋겠는데 프리미어는 내 마음을 잘 몰라줘요. 제 마음 좀 알아봐줘요 여러분도. 이야기를 잘 해줘야 돼. 프리미어한테 나 이거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야 돼. 그래서 글자를 이렇게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력해 놓은 글자를 수정하려고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건 잠깐 봐주실래요? 이 선택 도구로 글자를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해봐요. 선택 도구로 글자를 더블 클릭. 그러면 이 글자 칸 안에 커서가 딱딱딱 들어갈 거예요. 이 커서를요, 키보드 좌우 방향키 있죠. 여기 키보드 좌우 방향키 요걸로 커서를 움직여서 내가 수정하고 싶은 쪽으로 커서를 이동하세요. 이거 마우스로 클릭하려고 하는 분이 계신데 하면 안 돼요. 이유를 안 물어보네. 넘어갈게요. 좌우 방향키가 이렇게 누르면 커서 이동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거 적어주면 되고, 두 번째는 다시 선택 도구로 바꿔놔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글자 입력 도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글자 입력 도구 T 누르시고 선택, 그리고 요건 잠깐만 제가 그림을 좀 뺄게요. 그래야 뒤에 그림 보여서. 자, T를 선택하시고 나서 작업 영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화살표와 함께 커서가 함께 따라가요. 화살표, 요거는 마우스 포인터고 옆에 커서가 따라갑니다. 이걸 그대로 글자 위에 올리면 마우스 화살표가 사라져. 이렇게 커서만 딱 남아요. 이때 클릭하세요. 그래야 안에 커서가 딱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 두 가지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 필요합니다. 이렇게 글자 수정하시면 되고요. 다 했으면 다시 선택 도구로 바꿔놔요. 그 다음에 자, 글자를 선택을 해 놓으시고 이쪽에 폰트 사이즈가 보이죠? 이게 글자 크기, 그리고 아래쪽에 에즈펙트가 이게 지금 100 안 돼 있는 분은 클릭해서 100으로 바꿔줘요. 몇몇 분이, 어떤 분은 뚱뚱하게, 어떤 분은 날씬하게 해놔가지고. 원본의 가로 세로 비율은 유지하기, 바꾸지 말기 잊지 마시고. 그 절대 안 멋있어요. 보기 싫어요. 하지 마세요. 글자가 못생겨졌어. 이 예쁜 글자를 이렇게 못생기게 해놓으면 되겠어요? 100이 딱 좋아요. 100. 이제 글자 수정하는 거 기본적인 방법 알려드렸죠. 주의사항 하나 더 이야기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참 이게 설명이 참 많아요. 목이 안 좋은 이유가 있겠죠. 말을 좀 줄여야 되는데 이러면 좀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 글자 수정할 때 주의사항 잘 봐요. 글자를 클릭하고 글자를 수정하기 위해서 제가 타입 툴 클릭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글자를 수정하기 위해서 커서를 오른쪽 끝으로 이동한 다음에 백스페이스 키로서 이렇게 삭제 하겠죠. 삭제 하다가 마지막 글자는 한 박자 쉬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한 번만 눌러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빠르게 하다가 글자 입력한까지 지워진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당황하지 말고 작업 더돌리기 컨트롤 Z. 그래서 글자 지울 때는 이 글자 입력한 지워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따가 또 자막 작업할 때 또 추가로 또 이야기할게요. 자, 글자 수정하기 됐고요. 타이틀을 닫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자막을 해봅시다. 이번엔 박스가 들어가는, 배경 박스가 들어가는 자막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영상 2번 위에 재생헤드를 갖다 놔요. 자, 영상 2번 위에 재생헤드 갖다 놓고요. 겸사겸사 타이틀 복사하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만든 이 제목을 하나 똑같이 복사를 할 거예요. 자, 선택하시고 복사, 붙여넣기.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면 이 제목 타이틀이 그대로 복사가 돼요. 그리고 이름이 같기 때문에 이름을 변경해 줘야 되겠죠. 이름 변경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새로 복사해 놓은 요 타이틀을 한번 선택해 주신 상태에서 글자를 클릭하면 글자를 변경할 수 있어요. 요걸 제목 2라고 합시다. 제목이. 두 번째 방법은 이름 변경하고 싶은 대상을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메뉴가 나오고 그 메뉴에서 리네임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눌러도 이름 바꿀 수 있어요. 자, 이름 바꿨죠? 자, 이름 바꾼 것을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 그렇게 좀 전에 만들어 놓은 제목이 그대로 나왔죠. 자, 이제 박스를 만들어 볼 건데 교재 잠깐 보겠습니다. 어디 가냐면 도형 만들기 138쪽 잠깐 봐요. 138쪽에 글자 배경 박스 그리기. 요거 교재 참고하면서 특히 박스와 글자 순서 변경 요거 잘 봐요. 138쪽 내용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구 중에 요거 사각형 그리기 도구 선택하세요. 자, 사각형 도형 선택을 하신 다음에
박스를 그릴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어떤 도형을 그릴 때는 주로 방법이 한쪽 지점을 클릭했으면 반대편 대각선으로 이동하면서 그리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기본이에요. 물론 이렇게 가다가 옆에 가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도 돼요. 이건 안 배운 사람. 배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배웠으니까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폴더에서 파일 여러 개 선택할 때 보면 딱 알아요. 아, 배웠구나, 안 배웠구나. 그림 그려봤구나, 그림 안 그려봤구나. 딱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릴 때 보통 왼쪽 위에 모서리점 클릭하시고 반대편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려봐요. 이렇게 그려봐. 그러면 박스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글자 위를 완전히 덮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박스 그리고 다시 선택 도구로 딱 바꿔 두세요. 선택 도구로 변경, 그리고 박스 클릭 선택. 자, 이제 이 도형의 속성을 좀 바꾸겠습니다. 선택 도구로 도형을 선택하시면 도형의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 쪽에 색깔 선택창 클릭. 여기서 검은색을 선택할 거예요. 검은색을 선택하기 위해서 색깔 선택창을 클릭한 다음에 왼쪽 위로 쭉 나가버려요. 아니면 06개 입력해도 되겠습니다. 06개. 그리고 박스가 이렇게 검은색이 됩니다. 그런데 완전 검은색이기 때문에 살짝 반투명하게 해볼 거예요. 조금 전에 자, 박스를 그대로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색깔 선택창 아래 보면은 오페시티라고 있죠. 이게 불투명도 설정하는 기능이에요. 이 값을 클릭해서 50이라고 입력해 볼래요. 50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면 이렇게 반투명하게 딱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글자를 먼저 입력하고 박스를 나중에 그렸기 때문에 글자 위에 박스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박스를 글자 밑으로 내려줘야 돼. 그 방법이 교재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교재 요 내용 그대로 보시고 하시면 돼. 박스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메뉴 나오면 어레인지 샌드 투 백 선택. 박스 오른쪽 버튼 클릭, 어레인지 샌드 투 백. 그러면 박스가 글자 뒤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박스를 위치 이동해서 글자가 박스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박스를 적당하게 위치 이동해 놓으신 다음에 가운데 정렬 한 번만 눌러주면 끝납니다. 물론 박스 크기도 조절해야 되겠죠. 박스 크기 조절하실 때는 여기 조절점 알죠? 조절점 조절하셔가지고 적당하게 크기를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하신 분은 타이틀을 닫고 제목 위를 영상 2번 위에다가 올려서 길이 맞추면 됩니다. 자, 다시 영상 3번 위에 재생해서 갖다 놔요. 이번에는 테두리 넣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테두리. 자, 테두리를 넣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 놓은 제목을 다시 복사할게요. 처음 만들어 놓은 제목 클릭 선택, 복사 붙여넣기,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요.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하나 복사를 한 다음에 이제 얘는 제목 3이라고 수정해 줍니다. 제목 3. 제목 3.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기 들어갑니다. 수정하기. 자, 테두리는요. 글자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선택 도구로 글자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에 속성 설정창에서 스트로크, 얘가 테두리죠. 테두리. 이게 테두리예요. 테두리. 자, 글자의 테두리는 이너 스트로크는 사용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 내부 테두리라고 해서 글자가 좀 가늘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용하지 않고요. 아우터 스트로크, 외부 테두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아우터 스트로크의 add 클릭. 그러면 테두리가 살짝 들어갈 거예요. 자, 보시면 새로 생긴 항목이 보이죠? 이게 테두리, 새로 생긴 테두리 항목이고 여기 사이즈라고 되는 게 테두리 두께예요. 요 클릭해서 한 20이라고 입력해 볼까? 20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면 테두리가 더 두꺼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테두리 넣으시면 되고 30, 40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봐요. 끝났어요. 닫으면 돼. 닫고 얘는 영상 3번 위에 올려요. 자, 이제 마지막 그림자입니다. 자, 영상 4번 위에 재생해서 갖다 놓으시고 자, 그리고 다시 첫 번째 만든 제목을 다시 복사하세요. 선택. 이거 마우스 버튼으로 하는 것보다 단축키 이용하시는 게 더 원활합니다. 마우스 버튼으로 이용하게 되면 빈 공간이 없으면 붙여넣기를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제가 또 더 복잡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단축키 컨트롤 C, 컨트롤 V 쓰세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 컴퓨터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기본 단축키는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자, 4번 타이틀 더블 클릭. 자, 선택 도구로 글자를 선택해 놓으시고요. 선택하시고 그리고 오른쪽 속성 설정 창에서
섀도우 보이죠? 섀도우 체크. 자, 섀도우 체크하면은 그림자가 자동 들어갈 겁니다. 자, 보시면은 컬러는 당연히 그림자 색깔이겠죠. 그림자 색깔. 오페시티가 그림자의 투명도, 즉 그림자의 농도입니다. 농도. 이 값을 키워보시면 그림자가 더 진해질 거예요. 일단은 농도를 한 80 정도, 80 엔터. 자, 앵글은 그림자의 방향이에요. 글자가 있으면 그림자가 어디로 가는지 그 각도 설정하는 거예요. 나중에 해보시고. 아래쪽에 디스턴스가 뭐냐면 글자하고 그림자가 떨어지는 거리예요. 저는 지금 4대 있는데 이 값을 약 10으로 바꿔볼래요? 10. 그럼 그림자가 좀 더 떨어지니까 그림자가 좀 더 크게 보이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이즈는 그림자의 크기인데요. 이거는 그냥 0 두세요. 이거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넘어가고 스프레드. 이게 뭐냐면 그림자가 부드럽게 퍼지는 정도야. 지금 보시면 그림자가 살짝 좀 퍼져 있는 느낌일 거예요. 이걸 만약에 0 하면은 선명하고요. 0 하면 선명해. 한 30점, 30점, 30. 좀 더 퍼지고 한 40. 값을 키우면 그림자가 부드럽게 퍼집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그 취향껏 적당하게 설정하시면 돼요. 끝났습니다. 자, 3교시에는 자막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 이미 이제 제목 만들기를 해 보셨으니까 자막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거기에 좀 규칙이 좀 더 있어서 그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새 작업 공간을 만들게요. 프로젝트 창 오른쪽 아래에 5개의 버튼 중에 두 번째 버튼 New 아이템 눌러서 시퀀스를 누르십시오. 그러면 새 시퀀스 만드는 창이 열리고요. 여기서 그냥 OK 누르면 HD 1080p 29.97 그대로 선택되는 상태에서 새로운 시퀀스가 만들어집니다. OK 눌러요. 됐고요. 자, 그대로 두고 다시 영상을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똑같이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동키 전체 보기 하십시오. 자, 올리시고 동키 전체 보기 하는 이유는 화면을 넓게 보고 넓게 보면서 작업하기 좀 수월하게 하려고 넓게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자막을 만들어 볼 건데 제목과 자막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제목은 영상 시작할 때 한 번만 나오면 되거든. 그런데 자막은 계속 나옵니다. 그 자막이 계속 나오면 같은 스타일을 유지를 해야 돼요. 같은 위치, 같은 글자체, 같은 글자 크기, 같은 색깔, 심지어 박스 모양까지 똑같은 형태로 유지를 하는 게 좋아요. 자막이 나올 때마다 위치와 스타일이 바뀌어 버리면 그 글자 읽는 사람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영상을 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유지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방법이 첫 번째 기준 자막을 만들고 그 자막을 계속 복사해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좀 전에 제목 하나 만들어서 계속 복사해서 사용할 때 이 글자 스타일이 그대로 유지가 됐잖아. 우리가 한 거는 박스 넣고 테두리 넣고 그림자 넣는 거 그거밖에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자막을 하나 만들고 그 기준 자막을 잘 설정한 다음에 계속 복사해서 사용합니다. 그렇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타이틀 들어가시면서 타이틀 이름을 자막 01이라고 적어줍니다. 프로젝트 창 아래에 New 아이템 버튼 눌러서 타이틀 들어가시고 타이틀 이름을 자막 01이라고 적어줘요. 타이틀 이름을 지우고 자막 01이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OK 눌러요. OK. 제 자막을 입력할 건데 먼저 이 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이 선, 이게 뭐냐면 안전선이에요. 안전선. 먼저 이 바깥쪽 선은 영상의 안전 영역이라고 해서 영상의 안전 영역, 그래서 액션 마진이라고 하죠. 어떤 디스플레이 장치에서는 이만큼 가려져서 안 보여요. 여러분들 집에 TV가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오버스캔이라고. TV 자체에서 영상 설정 부분에 보면은 오버스캔, 영상 확장하는 부분이 있어. 그게 확장됐으면 이게 확장돼서 화면 밖으로 벗어 나버려서 안 보여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게 다 보인다고 해도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쪽에 들어가 있으면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보통 안쪽에 넣어줍니다.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쪽은 타이틀의 안전형이에요. 즉 글자와 로고와 도형 이 안쪽 선에 다 들어가면 다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 제목을 적어 그러면은 이 위쪽 선 안쪽에 배치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자막은 아래쪽 선에 맞춰서 올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요거 지켜주면 굉장히 영상 보는 사람들이 편해져요. 그래서 요거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글자 입력 도구 선택하시고 글자 입력 도구 선택, 그리고 한글 스타일 선택, 그리고 아래쪽 안쪽 선 대충 클릭해서 글자를 적어 보는데요. 요거 요 영상에 나오는 대사가 있죠. 자, 이렇게 첫 번째 글자 다 입력하셨으면 선택 도구로 바꿔주세요. 선택 도구로 변경해 주세요. 자, 처음에 기존 자막 설정할 게 좀 많아요. 그 설정을 잘 해놔야 다른 자막도 똑같이 할 수 있어서. 자, 글자 다 입력하셨나요? 다르게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선택 도구로 바꿔서 글자를 선택해 주시고 클릭 선택. 처음에 기존 자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스타일을 조금 설정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글자 스타일이에요. 자, 이게 글자를 잘 보이게 해야 되니까 좀 굵은 글자체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만약에 가는 글자를 이용하게 되면 뒤에 박스를 넣어서 색깔 좀 진하게 해야 돼. 그래서 요거 그대로 사용해 볼게요. 자, 폰트 스타일 펼쳐서 볼드로 바꿔줘. 볼드. 이게 두꺼운 글자체죠. 폰트 스타일 볼드. 지금 폰트 사이즈는 50인데요. 일반적으로 자막으로 사용하는 폰트 크기가 35에서 거의 75 사이의 값을 많이 이용합니다. 요즘 좀 젊은 세대 분들은 이 영상 편집할 때 한 35, 30 정도로 크게 좀 글자 작게 하더라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커요. 자, 이 화면에서 35 글자 크기는 제법 커요. 잘 보여. 근데 저같이 이제 노안이 오면 잘 안 보이지. 스마트폰 작은 화면을 보면 안 보여. 그래서 일반적으로 50, 이 50을 제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한글 스타일 기본 글꼴을 50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일단 글자가 잘 보입니다. 자, 이제 이 글자를 좀 설정을 해야 되는데, 위에 보시면 글자 선택해 놓고 위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 글자 정렬 기능 있죠. 가운데 거를 선택해요. 얘가 뭐냐면 글자 입력 칸이 있으면 글자 입력 칸에서 가운데 정렬하는 기능이에요. 글자 입력 칸에서 가운데. 그러면 글자를 만약에 수정하기 위해서 클릭해서 지우잖아. 그러면 글자가 가운데로 모여요. 그리고 또 입력하면 또 좌우로 퍼져. 그래서 항상 가운데 들어가는 거, 요 옵션을 꼭 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글자를 이동하시는데 글자 박스의 아래쪽 선이 아래쪽 안전선 2개 중에 안쪽 선에 걸칠 수 있도록 이렇게 끌고 내려가시는데 크기 조절점 건들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안쪽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끌고 내려가서 선에 이렇게 대충 걸쳐줘요. 만약에 숨 참아가면서 해도 잘 안 된다 그러면은 키보드 위쪽 아래쪽 방향키 누르면 얘들이 한 픽셀씩 이동해요. 조금씩 이동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위쪽 아래쪽 방향키 눌러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녀석을 화면 전체에서 가운데 정렬할 거예요. 바로 요거 호리존탈 센터 클릭. 요거는 이제 화면 전체 화면에서 가운데 정렬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글자 박스 자체가 화면 가운데 딱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가운데 정렬하기 위해서 몇 군데 눌렀죠? 위에 하나, 옆에 하나. 이거 꼭 2개 함께 눌러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나중에 자막 입력하기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스스로 불편함을 감수하고 싶다 그러면은 따로 할 필요 없고요. 조금 더 편리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박스를 사용할 건지 그림자를 사용할 건지 테두리를 사용할 건지 여러분들 결정을 하시고 속속 설정하면 돼. 그런데 테두리와 그림자는 너무 쉬워. 그냥 설정만 해보면 끝나는데 박스는 좀 설정을 해야 돼서 그래서 박스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도형 도구 선택하시고요. 사각형 도형 선택. 그리고 박스를 그리시는데 박스를 그릴 때 요만큼 대충 글자 감쌀 수 있게 그려봐요. 그릴 때는 글자가 있는 곳을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글자가 선택돼 버리거든. 글자가 없는 곳을 클릭하세요. 글자가 없는 곳. 글자 없는 곳을 클릭해서 이렇게 박스를 딱 그려줘요. 대충. 그리고 선택 도구로 바꿔주세요. 자, 선택 도구로 바꿔준 상태에서 박스의 색깔을 바꿔야겠죠. 필 쪽에 컬러를 클릭하셔서 검은색으로 갈게요. 이건 먼저 자기 취향 따라서 다른 색깔 해도 상관없습니다. 클릭 검은색. 검은색은 색깔 선택장 클릭 왼쪽 위로 쭉 나가면 검은색입니다. 색깔 코드 0, 6개. 그리고 OK 누르면 됩니다. OK. 됐고요. 그리고 투명도, 자, 오페시티 항목을 클릭해서 요거는 조금 진하게 해볼게요. 60으로 해볼래요. 60. 입력했으면 엔터. 엔터. 그러면 이렇게 살짝 비쳐 보이죠? 자, 이 박스를 오른쪽 버튼 클릭. 글자 밑으로 보낼게요. 어레인지, 샌드 투 백.
글자 밑으로 보내겠습니다. 박스를 우클릭, 어레인지, 샌드 투 백. 이것도 몇 번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져요. 그리고 해야 될 게 있는데 지금 박스를 이동할 때 박스들을 선택해서 상하 방향키를 누른 다음에 글자가 박스의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박스의 위아래 상하 위치를 조금씩 조정해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 아 가운데구나 싶으면 멈추면 되거든요. 마우스를 끌고 가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박스 선택해 놓고 키보드 상하 방향키에 눌러서 박스를 위아래로 조금씩 이동하세요. 그리고 박스 크기를 맞출 때 보통 이렇게 세로 높이를 한번 결정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값은 바꾸지 마세요. 그리고 글자 양에 따라서 양쪽에 있는 조절점 중에 가운데 있는 것만 이용해서 크기를 조정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 모서리 조절점 이용하시게 되면은 이 세로 높이가 바뀌어 버려요. 그럼 스타일이 바뀌게 되는 거지. 그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의 크기를 조절할 때는 반드시 좌우에 있는 가운데 조절점만 이용한다. 이건 꼭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 무시하는 순간 여러분들 영상 수준이 떨어집니다. 자, 이제 박스를 선택하고 이제 다 했으면 화면 전체 기준 가운데 정리를 한번 해줘요. 자, 이게 기준 자막을 만들었어요. 자, 요거를 타이틀을 닫아요. 자, 타이틀 닫고 요 자막을 영상 1번 위에 올려 보시겠어요? 그리고 길이 맞추고 그 첫 번째 자막을 만들었어요. 이제 나머지 자막은 복사해서 이용할 건데 제가 복사하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수정하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직접 시간 드릴게요. 자, 이러한 내용들이 책에 설명이 안 돼 있죠. 풀어서 설명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 풀어서 교재는 교재일 뿐 제가 이렇게 풀어서 강의용 교재이기 때문에 모든 설명이 다 책에 없어요. 이게 만약에 제가 수업하는 내용 책에 다 기록하면요 책이 한 서너 권 나와야 됩니다. 꽤 분량이 엄청 많아요. 지금 오늘 하는 분량만 해도 지금 책 한 권이에요. 사실 분량이 엄청 많아요. 부담되는 거 압니다. 하지만 안 할 수가 없어요. 영상 만들 때 글자 입력 안 하실 겁니까? 해야 되잖아. 그 기본은 딱 배우셔야 돼. 제가 이 타이틀러를 활용해서 글자 입력하는 거 지금 한 절반 정도만 지금 알려드리고 있어요. 다 알려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니까. 자, 이거를 복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사 이미 하실 수 있죠. 자, 새로운 자막을 입력하기 위해서 재생 헤드를 자막이 없는 두 번째 영상 위에 이동해 놓습니다. 이거는 꼭 지켜주세요. 내가 새로운 자막을 입력하는 곳에 글자가 없어야 됩니다. 있으면 겹쳐져서 포개 보여. 그래서 꼭 없는 곳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막을 복사하세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고 이름을 자막 02로 바꿔줍니다. 이것도 저랑 똑같이 해야 됩니다. 다르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막 01, 자막 02. 똑같이 해요. 똑같이. 그 다음에 복사하신 분은 두 번째 자막을 더블 클릭하십시오.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글자를 수정할 때 이렇게 기준 자막을 만들어서 복사해서 수정할 때는 선택 도구로 더블 클릭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더블 클릭할 때 글자 위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컴퓨터가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왼쪽 버튼을 더블 클릭할 때 마우스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클릭해서 두 번째 클릭하는 사이에 마우스가 움직이면 첫 번째 클릭한 게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클릭한 것 때문에 마우스가 이동했죠. 내가 선택한 게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자막이 위치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주의사항, 자막 수정할 때는 더블 클릭하지 마시고 글자 입력 도구를 이용하세요. 글자 입력 도구 클릭. 그리고 정확하게 글자의 가운데쯤을 클릭해요. 끝에 클릭하지 마시고 가운데를 클릭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자, 제가 이제 끝쪽을 클릭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숨을 참아가면서 억지로 뒤에 마우스 포인터 가져가서 클릭하려고 하세요. 이때 마우스 화살표가 있는 상태에서 클릭해버리면 새로운 글자 입력칸이 만들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가운데쯤 클릭하셔서 이렇게 커서가 들어갔잖아. 이렇게 커서가 들어가도 얘를 뒤에 가서 클릭하려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실수하게 되면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고 불평만 쌓이게 됩니다. 제가 아예 하지 말라고 말씀드릴게요. 가운데 좀 클릭한 다음에 키보드 엔드키를 누르면 엔드키 커서가 오른쪽 끝으로 이동합니다. 엔드.
그리고 지우면 돼. 그런데 만약에 이 전체를 다 지우고 싶어. 그럼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가운데 클릭한 다음에 전체 선택, 컨트롤 A. 그리고 바로 그냥 글자를 쳐요. 그러면 다 지워지고 바로 입력됩니다. 자, 이러한 방법들을 아시면 프리미어가 편리해지고요. 모르면 프리미어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프리미어가 어렵다는 거예요. 프리미어를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기초 능력이 필수입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린 내용 전부 다 컴퓨터 기초 능력, 기초 부분이에요. 프리미어만의 기능이 아니에요. 컴퓨터 기초 기능이에요. 우리 과정이 컴퓨터 기초가 없으면 사실은 수강 신청을 하시면 안 되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오셨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알려드릴게요. 컴퓨터 기초도 알려드리고. 복습을 꼭 하세요. 복습을 안 하시면 진짜 못 따라옵니다. 지금 하는 이 수업도 원래 다른 기수에서 했던 수업 내용과 달라요. 여러분들한테 맞춰서 지금 맞춤용 수업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따로 만들어 올려드릴 거예요. 주말 중에. 보시고 복습을 꼭 하세요. 자, 글자를 이제 두 번째 줄을 이렇게 입력을 하니까 박스가 작죠. 너비가 좁아요. 이거를 너비를 늘려야 돼. 자, 이 늘릴 때 주의사항 말씀드렸죠. 크기 조절점은 위쪽 크기 조절점은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양쪽에 있는 조절점 중에 가운데 있는 것만 갖고 조절을 하시면 되는데, 이 조절점 위에 마우스 포인터 올려보시면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이렇게 좌우로 화살표가 딱 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때 클릭해서 늘리면 돼요. 마우스 화살표 모양 잘 보세요. 이렇게 요 모양 됐을 때 클릭, 드래그 이렇게 늘리면 돼요. 그리고 박스를 가운데 전열 한번 해 주셔야 돼. 내가 너비를 늘렸다고 해도 정확하게 가운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자막을 만들었어요. 자, 제가 주의사항 몇 가지 했죠? 글자 수정하기 할 때는 글자 입력 도구 가지고 글자를 클릭한다. 그리고 글자를 지우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 선택하시고 그냥 바로 입력한다. 그리고 박스는 이쪽에 양쪽에 있는 가운데 조절점만 이용한다. 그 정도만 지켜도 여러분들이 자막은 훌륭해집니다. 자, 타이틀 닫고 나머지 3번, 4번 직접 해봐요. 제가 여기 대본을 띄워드릴게요. 3번, 4번은 직접 해보세요. 실습이에요, 실습. 자, 오늘 이렇게 짧지만은 좀 많은 내용이 들어갔어요. 이 프리미어 이 타이틀러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제목과 자막을 만들어 봤고, 그리고 이 글자의 가독성을 생각하면서 글자 속성도 설정해 봤어요. 그 도형 만들어서 색깔 투명도 해봤고 위치 설정까지 해봤습니다. 사실 이 도형 부분에 설명이 더 많아요.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설명드릴게요.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이 기준 자막을 만들고 이 기준 자막을 복사해서 사용하는 거, 이게 사실은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한번 잘못 만들잖아. 그러면 뒤에 한꺼번에 수정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직접 다 하나씩 들어가서 다 수정을 해야 돼.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에요. 물론 좀 편법이 있어. 편법까지 알려드리려고 하면 설명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작업 하나하나 다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 자막의 위치는 보통 영상 하단에 이렇게 내려가니까 요 선 지켜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뭐 밑에 내려도 상관없는데 좀 잘려서 안 보일 뿐이에요. 그 글자 크기는 35에서 75 정도 사이에 사용하시면 되니까, 보통 시니어 대상으로 하는 글자체는 한 60 이상 올라가요. 그 젊은 층은 좀 적게 이용하고, 그런데 그 중간이 50이에요. 둘 다 수용할 수 있는 게 50이야. 그래서 50조를 이용하고 있고, 어떤 분은 45 고정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55를 또 고집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게 50이야. 그래서 제가 50을 해놨고요. 자, 내일 또 이제 음성으로 자막 만들게 하면서 또 폰트 설치해서 할 때 또 설명드릴 거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장하시고 종료해주세요.